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우리 와주신 기자님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 길은 아니구나. 강남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맨날 이렇게 쇼케이스하고 여러분들에게 앨범 내고 이렇게 인사드릴 때마다 그 전에 예전에 95년도에 1집 앨범 내고 인터뷰하고 막 그럴 때가 이렇게 생각나고 항상 신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또 한 장의 앨범 또 한 곡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된 이 행운아, 참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하는데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행운아라는 표현 참 좋네요. 네. 자, 이번에 정말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수로 인사를 드릴 때, 사장으로 인사를 드릴 때, 제작자로 인사를 드릴 때, 그때마다 참 다른 느낌이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정말 가수로 다시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매해 항상 봄이나 가을쯤에 이제 정규 앨범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소식이 없어서 네, 그랬죠. 어떻게 된 건가 좀 아쉬웠거든요. 작년에 이제 미미로즈 이제 제작하고 네. 막 하고 정신이 좀 없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뮤지컬 미세스 다운파이어를 하는 바람에 준비를 못했어요. 예, 그 딱 그 기간에 가을에 하는 바람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니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넘어갔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2월 8일 날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발표를 하시게 됐어요. 네, 이제 겨울이 거의 이제 좀 있으면 다 지날 것 같고요. 네. 예, 봄에 들을 수 있는 느낌으로 제가 또 노래를 하나 또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노래 이렇게 그냥 좋은 날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께 봄에 들을 수 있게끔 또 하나 만들어 봤고요. 또 뭐 이렇게 이 발라드라는 노래 자체가 선선해지는 가을서부터 이 또 이렇게 봄까지도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르의 노래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그리고 또 제일 계절을 안 타는 노래가 발라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건 그래요. 제 3집 앨범에 그때 또다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8월에 나왔어요. 한참 더울 때 나왔었어요. 네. 예. 하긴 뭐 늘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고 늘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이번 미니 앨범으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소감도 궁금합니다. 매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정규 앨범이 아니라 지난해까지는 17집까지 이제 네. 정규 앨범을 내서 이번에 18집이 나오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너무 이제 곡 거의 이제 12곡 정도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1년 내내 콘서트도 해야 되고 뭐 다른 활동도 해야 되는데 어떤 프로듀서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규 앨범은 미니 앨범을 이렇게 몇 개 좀 내고 그 곡들을 또 이렇게 섞어서 또 신곡을 내고 섞어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정규 앨범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다른 일들을 제가 또 우리 친구들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좀 많아서 곡을 많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열심히 쓴다고 쓰는데 그게 조금 약간 좀 많이 쓸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요. 예. 시간이 좀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번엔 미니 앨범이긴 한데 곡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난 앨범도 신경 많이 썼어요. 물론 그렇겠지만. 늘 신경을 네. 쓰죠. 예. 아니 근데 그 짧게 듣는 세태 때문에 전곡을 다 듣게 하려고 곡을 신경 썼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곡을 써요. 네. 예, 요즘에는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듣고 네. 이용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내 노래는 그냥 처음부터 좀 다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 글씨를 이게 작사를 네. 작사를 여기랑 1절하고 2절하고 그렇게 너무 똑같지 않고 네.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소설처럼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한 텀으로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좀 쓰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1절하고 2절하고 늘 똑같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쭉 들어야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는. 음도 이제 멜로디 자체도 비슷하지만 구성은 비슷하지만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노래도 있었거든요. 제가 1절을 녹음하고
후렴을 녹음을 하면 2절에는 그 후렴을 여기다가 카피를 해요. 네. 여기 잘 불러놨으니까. 아, 네네네. 예, 그럴 이런 수 식- 있죠. 예, 예. 그리고 네. 3절에 브릿지 끝나고 3절에도 카피를 해요. 네. 그리고 조금 고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노래를 다 했어요. 아, 느낌이 그럼 조금씩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지 노래를 이 멍청이라는 이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한 11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많아야 2번, 3번 정도 부르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내가 부르면서 내가 곡을 썼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들으면서 불러놓고 들으면서 내가 이거 이해 못하고 부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감정을 이입을 못하고 부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야, 그래서- 자기가 썼는데도 예, 다시 업고 다시 부르고 다시 업고 다시 부르고 그리고 11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스피치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스피치 강사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달변가십니다. 이렇게 좀 시작하자마자부터 솔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니까 빠져드는 그런 기분이에요. 정말 시작하자마자 너무 재밌는데 자, 더 많은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포토 타임 간단하게 가져보겠습니다. 저한테 마이크 건네주시고요. 네. 자, 다양한 포즈로 가운데, 오른쪽, 왼쪽 카메라 차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먼저 왼쪽인가요? 네, 좋아요. 왼쪽. 그럼 그 다음에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네. 자, 임창정 씨가 미니 앨범을 발매하는 거는 2017년에 발매하신 적이 있고요. 그 사람을 아나요. 그러니까 한 6년 만인 거죠. 정규 앨범하고 비교한다면 수록된 곡의 숫자는 적고요. 하지만 그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주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타이틀곡 공개 앞서서 먼저 이번 앨범의 수록곡들을 저희 음감회처럼 하나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아직 못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네, 녹음하신다는 얘기만 들었고 어떤 곡이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일단 곡을 세 곡을 발라드를 만들면서 네, 이 세 곡 다 일단 타이틀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이 세 곡 중에 철저하게 우리 회사 직원님들하고 저희 팬들의 또 모니터 요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시인들 그리고 일반인들 해서 총 한 100여 명 정도의 모니터 요원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어떤 곡이 타이틀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던져 놨어요. 그 중에 뽑힌 곡이에요. 근데 항상 매 곡을 너무 정성스럽게 만드시니까 그 투표가 굉장히 골고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면 우리도 결정하기 편할 텐데 쏠리지 않고 너무 골고루 나오잖아요. 이건 세워야 됩니까? 네. 이쁘게 나왔다. 사진도 좋아요. 참고로 제가 앨범을 지금 디지털 싱글까지 20몇 개거든요. 네. 디지털 싱글까지 하면 아마 20몇 개 되는데 정규 앨범 다 포함해갖고 지금 이 앨범이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요? 네. 이 밑에 있는 건 뭔가요? 요거요. 네. USB인가요? USB예요. 아. 네, 요즘에 이제 CD를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네.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잘 없더라고요. 예, 컴퓨터로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네. 아이돌들은. 맞아요. 예. 네. 세태를 또 따라가셨군요.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뭐 직원 여러분들께서 네. 예, 이렇게 돈도 많이 들여갖고 예. 근데 돈은 비슷하게 들였는데 퀄리티가 되게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런 곳을 좀 찾은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그런 업체를 좀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아요. 보기도 일단 좋고 세워놨을 때도 좀 더 멋있는 것 같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일단 다시 곡 얘기. 예, 네. 그래서 세 곡을 이제 모니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멍청이라는 곡이 네. 선정이 됐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길이라는 노래를 응원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타이틀곡을 제가 선정을 해서 이 곡을 좀 밀면은 그 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좀 제가 감이 떨어지는지 저는 꼭 2등을 밀더라고요. 지금 몇 번 연속으로 계속 예, 몇 번 연속으로 제가 미는 곡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아, 또 이제 안 됐어요. 더 많이 네. 사랑하길. 네. 그래요. 그럼 그거 먼저 볼까요? 예, 그러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에 함께 오시죠. 아무 말도 못했었지 어떤 말도 못했어 그 순간이 이별인 줄 몰라서 어딜 가든 뭘 하든 가득히 묻은 추억들 어린 정말 행복했더라 그날은 우리 둘 다 운이 없었나 봐 그게 마지막일 줄 서로 몰랐으니 말야 기억이 나 그해 비오던 그 어느 날 너를 갖게 해달라 빌던 그 밤이 지금은 모든 게 어려워져 그날이 밉기도 해 이제 정말로 못 보는 게 너무 미안해요 더 많이 행복하길 네, 이런 곡입니다. 아, 가사 누가 썼나요? 제가 썼어요. 아, 가사 진짜 좋네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사람 경험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저는 그냥 단순히 헤어진 연인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헤어진 그 인연, 네, 사람, 인연, 네. 가족, 친구. 네, 제가 쓸 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썼어요. 아, 예. 네. 우리는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그랬다가 또 만나고 근데 이게 커다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보내줄 때도 그게 그 미움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어도 될 텐데 우리는 그 다음에 만남을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미움을 갖고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참 어딜 돌아다녀도 당신이랑 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참 행복했었더라. 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았어요. 네. 아우 정말 우리가 헤어진 건 우리 인연이 그때 끝이 난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건 우리가 운이 없어서이기 때문이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운이 없어서 우린 헤어진 거다. 예. 이게 뭔가 추억을 건드리는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개인적으로 듣는 사람마다 다른 추억이 생각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가깝게 지내던 어떤 어르신이 한번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분하고 마지막 만났던 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만났을 때 그날이 마지막인지 몰랐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가사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듣는 사람마다 다른 추억이 생각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후렴구에 나오는 임창정 씨의 고음이 그 감정을 팍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저는 왜 이 곡을 타이틀로 하고 싶었었는지 그 마음도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계속 제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든요. 제 노래 중에도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예전에는 내가 저지른 사랑이라는 노래를 남의 노래처럼 들었어요. 그냥 좋아서. 예, 저도 제 노래가 좋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 노래가 제가 이거를 호주에 공연 갔을 때 차 안에서 쓸쓸하게 이렇게 보면서 그 가사를 구상을 하고 매듭을 졌던 이 노래를? 예, 이 아, 곡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멜로디를 이렇게 차창 밖으로 그 거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멜로디를 이렇게 듣는데 아 참 내 마음과 같다.
내가 사는 모습과 생겨먹은 게 좀 비슷하다 이 멜로디가. 그래서 되게 계속 듣게 되고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뭐 1분밖에 안 들었지만 정말 임창정표 발라드 2023년 임창정 발라드가 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록곡부터 여러분 어디에 와 있는지 확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고요. 남은 곡들에 대한 기대가 한꺼번에 올라왔다라는 느낌마저 드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이번에 함께 같이 들어보시죠. 용서해. 날 바라보던 그 눈빛 한동안 마주쳐 본 적이 없는, 서로를 그렇게 원하던 날들 시들해진 흔적들만 남아 곧 떠날 것만 같아 차곡히 준비는 하고 있었어. 그 사람에게 편히 가도록 네가 편히 떠나게 무심한 척 외면도 해. 그대의 사랑은 내가 가득 채우면 너무나 행복한 너를 얻을 줄 알았어. 모든 걸 알고도 너를 지키지 못한 이 못난 날 용서해. 네, 이 곡은 어떤 곡입니까? 그 나의 연인이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랑하게 되기 전에 저쪽으로 너무 빠지기 전에 내가 지키지 못한 거가 너무 후회스럽고 그걸 용서해 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한테 편히 가도록 제가 좀 오히려 무덤덤하게 보내주려고 제가 무심하게 해서 나를 떠날 때 편하게 좀 떠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가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거네요. 그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 가는 길이라도 좀 편하게 좀 네. 떠나게 해주려고 내가 너한테 더 무심하게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이거 가사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저희 아내가 처음에 이렇게 쓴 곡이에요. 아이디어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각색을 한 거죠. 예. 야, 그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정말 새롭네요. 네, 아마도 저기 사모님께서 참여하신 곡이라 또 느낌이 더 새로울 것 같은데, 가사도 그렇지만 이 곡의 멜로디 전개도 아주 독특해요. 이거는 소주 한 잔에 이동원 씨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오래간만에 작업을 같이 했어요. 네. 예. 뭔가 평범한 라인 전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재밌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곡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좋은 날입니다. 봄에 들으시라고 제가 네? 봄에 들으시라고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예. 네, 봄에 들으십시오. 그냥 좋은 날. 어제와는 다르지 않은 오늘 그저 평범한 하루 그리 춥지 않고 덥지도 않은 날씨도 한몫했네. 눈부신 햇살마저 내 입꼬리를 돌리게 해. 이 순간 너를 보고 있는 내가 행복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해. 똑같이 이럴 만한 일도 사연도 없어. 어떤 이유도 없었는데 오늘따라 내 두 눈에
아 기분 좋네요. 예, 이거는 그 제 노래 중에 조언이라는 곡을 작사하신 이선아 작가님께서 꼭 이렇게 참여를 좀 하시거든요. 네. 소확행이라는 노래도 그분이 네네. 하셨고, 예, 그래서 좀 저는 그 작가님의 이런 감성을 되게 좋아해요. 좀 해피바이러스를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멧돼지랑 저랑 항상 이런 노래를 하나 그래서 이전에는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도 또 했던 거고, 예, 소확행도 사실은 이제 멧돼지 씨랑 같이 네. 이런 노래는 제 앨범에 꼭 하나씩은 좀 있었으면 하는 우리 팬 여러분들의 요청을 제가 이제 꼭 수렴을 해서 꼭 이런 노래를 꼭 넣습니다. 예. 아 이거 시작하는 부분부터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네. 아 근데 후렴 부분에 화음이 팍팍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여긴 되게 어렵겠는데요? 예, 그래서 라이브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챌린지 같은 거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부분 안 틀리고 부르기 막 이런 거.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요? 이게 만약에 누가 노래방에서 부른다고 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봄과는 아주 찰떡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를 얼른 빨리 날씨 좋을 때 창문 열고 차에서 들으면서 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확행 때 제가 그 만화처럼 해서 네네네네. 뮤직비디오를 살짝 만들어 봤거든요. 이 노래도 그걸 2탄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기대됩니다. 좀 되게 웃겨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드디어 이제 타이틀곡을 보시게 될 텐데요. 모든 수록곡을 들어보고 나니까 이번 미니 앨범 정말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아마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또 앞으로 다가올 봄에 우리 임창정 씨의 미니 앨범이 우리 곁에 와서 다행이고 기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곡 여러분께 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죠. 어떤 곡입니까? 그냥 서로 이건 남녀 관계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내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있을 때 잘하라고 얘기를 하는 노래입니다. 있을 때 잘하자 우리.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네. 네. 뒤에 가면 내가 그렇게 정말 단 하나도 멍청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후에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멍청한 짓을 많이 했고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 한 개도 멍청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라고 인연에 대해서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노래입니다. 네. 자, 그럼 타이틀곡 멍청이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오늘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라이브 무대로 현장에 오신 기자님들께 첫 번째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거 다시 옮길까요? 네, 나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앨범을 내고 첫 무대를 하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첫 무대는 워싱턴에서 했어요. 벌써요? 예, 네. 워싱턴 공연 때 그냥 제가 유출해 버렸어요. 갑자기 마음이 동하셨군요. 아니요, 그냥 계획하고 갔어요. 어. 계획하고 그냥 우리 먼 곳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그냥 네. 신곡인데 아직 나오지 않은 곡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렀는데 그게 잠깐 이제 유튜브에 잠깐 올라왔다가 네. 미안했는지 지우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유출이 거의 다 됐어요. 오늘 전에 뭐 벌써 다 유출이 돼갖고요. 이렇게 신비감이 없는 노래는 아마 제 노래 중에 처음일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유출하고 그러세요. 네. 어쨌든 오늘 6시에 정식으로 발매가 된다는 거고요. 자, 무대에 앞서서 이제 수록곡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봤지만 이제 컴백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프닝 토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늘 정규 앨범을 준비를 하시다가 이번에는 미니 앨범을 발매를 하셨어요. 이제 좀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미니 앨범을 내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네, 그 사람을 아나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을 아나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6년 만인 네. 거잖아요. 네. 이제 이번에는 미니 앨범을 그러니까 정규 앨범까지 다 준비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셨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임창정 씨의 성격을 그래도 좀 안다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성에 안 차는 그런 기분에 막 더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한 곡을 그렇게 많이 부르고 다른 노래도 되게 많이 불렀어요. 부를 곡이 많으면 네.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부르면 뭐 저기 할 텐데 네. 불러놓고 부를 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이건 아니야. 그리고 다시 부르고 불러놓고 이 부분 다시 불러야지. 그리고 그 부분 부르다가 그 부분이 잘 나오면 야 다른 데도 다시 고쳐. 이래갖고 막 한 다른 곡들도 막 대여섯 번씩 기본으로 불렀고요. 네. 이 곡은 11번 정도 불렀고요. 또 이게 습관이어서 다음에 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예. 아니 그 겨울의 신곡을 발표하시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에요. 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예, 찾아보니까 2000년에 예, 맞아요. 정규 6집의 화이트를 발표하신 적이 있네요. 예, 6집 어떤 노래죠? 그러면 예? 6집 정규 6집의 화이트 예. 23년 만에 네, 그런 것 겨울에 같아요. 내신 거예요. 예, 네. 그것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오랜만인데 겨울이라서 좀 다르게 신경 쓰이는 점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신가요? 그냥 추워요. 좀 다른 그런 그냥 춥다 정도. 네. 지난해에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셨어요. 멀티버스를 통해서 전주를 시작으로 부산까지 총 15개 지역을 도셨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좀 더 가까워진 느낌 있습니까? 팬들하고? 뭐 팬들이랑은 팬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인. 네. 예, 팬들은 아니고 이제 지인인 것 같아요. 예, 뭐 어디 아니 팬 느낌이 아니라 지인 예, 느낌입니까? 그냥 뭐 이제 다 아이들 데리고 와갖고 그냥 그 콘서트장에서 어떤 뭐 약간 축제 분위기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뭐 작년 한 해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을 못 했고요. 그죠, 네. 그 전에는 계속 해마다 해왔던 거고 또 올해도 또 6월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또 해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떤 공식 행사처럼 여러분들 얼굴 찾아뵈러 전국을 이렇게 떠돌아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는 그 팬들의 자녀들 중에 나이 많은 자녀는 어느 정도 돼요? 몇 살쯤 됐어요? 많아요. 예, 그 3대도 막 와서 보고요. 3대까지 옵니까, 이제? 막 3대가 소주 한 잔 부르는데 3대가 소주 한 잔 같이 부르고 있고 그런 모습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이제. 근데 저 어린 친구들이 나를 자기가 처음 발견해서 좋아한 건 아닐 테고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나를 내 노래를 알게 됐을 텐데 그리고 여기 따라와서 엄마 따라와줘서 이렇게 같이 노래 불러주는 거 보면은 아유 효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그 엄마 때문에 알게 된 건 사실이겠지만 안 좋으면 안 오죠. 안 좋으면 안 오죠. 본인이 들었어도 그게 마음에 들었으니까 올 텐데 그게 아마 임창정 씨의 노래의 힘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작년에는 제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미로즈의 제작자이기도 한 건데 제작을 하시고 나니까 가수로 컴백할 때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미미로즈가 이 무대를 보고 있기도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부담이 되시는 면도 있을 것 같고 어때요? 좀 다릅니까? 부담감이라는 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수 임창정인 거고 제가 제작자로서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프로듀서를 제가 해서 같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시켜드리고 인사드리는 건 또 다른 모습인 거고요. 제가 연기할 때도 또 마찬가지인 거고 네. 제가 어떠한 분야에서 무엇을 할 때는 그냥 거기에 있는 그냥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하다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무대에서는 이런 건 좀 더 잘해야 되고 이런 건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조언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체적으로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그 친구 나름대로의 몸짓, 손짓, 표정, 뭐 생각 다 다른데 그냥 제가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그 개성은 도대체 뭐지? 저는 별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그런 주의군요. 예. 아, 그냥 그것만 해요. 맨날 네. 열심히 하자. 음, 불태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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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우리가 제작자와 무슨 가수의 관계가 아니라 나도 그냥 선배인 거고 우리가 같이 아티스트끼리 우리 진짜 한번 불태워보자. 으쌰으쌰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지 뭐 무대에서 뭘 하라 뭐 이런 건 못하죠. 왜냐면 그 친구들은 춤도 같이 추는 사람이고 저도 물론 춤추지만 다른 장르인데 뭐 제가 거기에 뭐 눈빛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는 그들만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아, 그런 조언은 안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식어가 하나 더 있으신데 이제 사업가 임창정 소주를 출시하신다고요. 아, 네. 제가 지난 2002년도에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를 네. 여러분들에게 발매를 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소주 한 잔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임창정을 약간 업어가는 듯한 그런 너무너무 저에게는 고마운 단어이거든요. 수식어가 됐죠, 아예. 예, 네. 그래서 소주 한 잔이랑 포장마차도 지금 있고요. 네네네. 예.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데 소주 한 잔이라는 이 단어로 소주를 출시를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제의를 받았을 때는 작년이었는데 술을 좀 안 먹고 있을 때였었어요. 아, 네. 그래갖고 그냥 별로 생각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오고 가고 하다가 그럼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네. 또 소주 한 잔이라는 소주를 출시를 해놓고 제가 술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술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아, 핑계 좋네요. 예, 이번 달 22일 날 프리미엄 증류주 소주 네. 한 잔이라는 술이 곧 출시가 됩니다. 20일이면 다다음 주네요. 금방 예, 나오네요. 예, 금방 나와요. 네. 예. 어떤 맛인가요? 제가 먹어봤는데요. 네. 그 증류주들을 이렇게 쫙 갖다 놓고 제 거랑 이렇게 갖고 이렇게 시음회를 해봤거든요. 혼자. 블라인드 테스트. 네, 브라인드 테스트가 아니라요. 대놓고 테스트. 보면서. 네, 네네. 보면서 네. 대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한 5가지 놓고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한 두 번째로 맛있더라고요, 저희께. 1등은 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1등은 워낙 제가 좋아하던 술이었는데, 그건 넘사벽인 것 같았는데, 근데 종류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 느낌이. 예, 느낌이 다른데, 네. 하여튼 소주 한 잔이란 제 술도 되게 맛있었다는 거. 그럼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살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예, 세븐일레븐에서. 바로 쫙 깔리는 겁니까? 네네. 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번 앨범을 통해 혹시 나는 대중들에게 이런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다 라는 게 있다면? 이미 평가를 다 들어갔고요. 네. 이미 그 제 노래가 유출이 다 돼갖고 아직. 지금 SNS 뭐 이런데 네. 그 제 팬들 지인 여러분들하고 일반인 여러분들하고 노래를 다 듣고 평가가 이미 다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요? 네. 호불호가 좀 갈려요. 어떤 식으로요? 예,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역시 임창정 스타일이다. 서부터 시작해서 뭐 멜로디가 너무 이렇게 좀 올드한 거 아니냐. 올드하다고요? 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또 신선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오. 예. 사람마다 물론 느낌이 다르죠. 다 느낌이 다르니까 뭐 이거를 물론 조금 한 느낌으로 통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끔 하는 게 제 직업이긴 한데 이제 그게 뭐라 그럴까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제가 판단하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고 제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께서 요즘에는 이제 댓글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표현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댓글을 보고 다시 내 음악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이걸 그럼 고칠 수 있을 거냐? 그 댓글을 보면서 미리 봤다면.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로써 그냥 지금 이 만들어진 이 형태로서 저는 사실은 이제 어느 때인가부터는 저희 팬 여러분들 한 명이 남는 그 팬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노래를 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남아 계시니까 열심히 그냥 제 노래 좋아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요즘에 이제 다 이제 많이 이렇게 어른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네네. 이제 음악 평론가가 다 되셔갖고 이 노래는 어떻다, 저 노래는 어떻다, 이 노래는 어떻다. 벌써 뭐 평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아무리 제가 그 의견을 듣고 다음 앨범에 반영을 하려 해도 그냥 생겨먹은 건 그냥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야기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제 그로써 그냥 그 자체로서 또 이렇게 즐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긴 뭐 사람이 다 마음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임창정님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혹시 우리 기자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질문 드릴게요. 저는 안녕하세요. 해외경제 서병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창정 씨 노래 저 잘 들었습니다. 임창정 씨 노래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이게 들어도 임창정의 발라드는 뭔지가 이렇게 확실하게 안 잡힐 때도 좀 있어요. 이게 저도 또다시 사랑하고 내가 저지른 사랑 뭐 그 사람을 안아요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임창정 이것도 이제 뭐 사랑 외에 남녀를 벗어난 뭐 부모 인연 인간 간의 인연을 바탕으로 헤어짐에 결국 보편적인 발라드 정서를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임창정의 특징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거든요. 평범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때로는 대작으로 만들어내더라. 이런 경험을 제가 이제 갖고 있는데 이번 멍청이는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고음이 나오거든요. 임창정 씨 장기인 노트원들이 많이 나오면서 고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음을 또 하면은 또 잘못하면은 약간 좀 투머치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약간 비슷할 수 있는 임창정 발라드가 괜찮다는 건 이미 증명됐거든요. 17집이라는 정규 음반을 냈다는 자체가 이미 증명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 내지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진부하지 않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계속 쌓아도 또 쌓을 수 있는 고음을 어느 정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수학적으로 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래 이번 멍청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좀 흔한 부분은 멜로디를 표현하는 임창정의 기존 가요는 좀 어떻게 다르게 하려고 하는가, 고음은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도 작업을 했었다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난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야. 변신을 좀 이렇게 해볼 거고, 약간 이번에는 코드를 약간 이렇게 해서 너무 마이너하지 않게 조금 메이저를 좀 섞어보자.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요즘에 그리고 최근에 제가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발라드라는 이 장르가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정서와 이 틀 이런 데에다가 오히려 그냥 제가 뭘 하든 거기에다가 올려서 맡기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번에 가사는 요렇게 전략적으로 써야 되겠다. 코드는 요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쪽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이미 여러분들께서 인정하고 만들어져 있는 그 발라드라는 이 룰과 그 통 안에다가 그냥 저를 그냥 마음껏 제 감수성을 가지고 제가 그때 그날의 가사를 쓸 때 음을 하나 만들 때 감성을 충분히 그냥 거기다 던져 놓으면 이게 전력과 전술이 없어도 그만의 미덕으로 발라드가 갖고 있는 그만의 미덕으로 그 감수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제가 표현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예, 제가 잘 만들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그 틀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다 절 맡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에요라고 그렇게 작업해 본 적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익숙해져서 네. 그냥 임창정이 편안하게 뛰어놀면 발라드의 틀에 쫙 맞춰 들어가나요? 그렇죠. 이제 발라드가 갖고 있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음악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오랫동안 편견 없이 되게 많이 사랑받고 있는 그런
장르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저를 맡기면 되지. 제가 그 혹시 나만의 느낌으로 발라드를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충분하신가요? 네. 또 다른 분 네, 요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 그 여담뉴스 안정훈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그 가수로서 28년 차를 맞으셨는데 그 롱런하고 계시는 소감 먼저 첫 번째로 여쭙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쇼케이스에서 앞서도 이제 MZ 세대들과 좀 세대차가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노래를 많이 구상을 하셨다, 고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창정 씨께서 보시기에 이번 앨범이 그런 세대차가 있는 세대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지점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 우선 이렇게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발라드 그리고 가끔 이렇게 좀 발랄한 음악도 하고 하는데, 일단 우선 오늘 이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게 혹시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수로서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신곡을 발표하는 게 이게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이 전에도 또 그랬던 것 같고, 이제는 언제 저의 이 마지막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해왔고, 되게 좀 비슷한 음악을 해왔고, 그런데 오늘도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여러 기자님들 모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 자체는 참 진짜 복을 타고 태어나도 이렇게 타고 태어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너무 감사하면서 또 하루를 오늘 또 보내게 됐습니다. 예, 그런 기분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사실은 뭐 요즘 MZ 세대들이 제 발라드를 들으면 저는 그거는 제가 1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2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도 제 선배 조용필 선배님의 노래, 누구의 그 많은 선배님들의 노래들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아팠고 여기가 너무 애리고 아파서 그 감성을 갖고 이렇게 왔는데, 그 이후에 또 10년 후에는 또 그때 세대의 발라드가 있었고 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음악이 좀 바뀌냐 안 바뀌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요즘 MZ 세대들이라는 거는, 그 요즘 MZ 세대들은 옛날에 10년 전에도 요즘 애들은 일이 있었고 20년 전에도 요즘 X세대 애들은이라는 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나이 또래 애들, 그 나이 또래 10대, 20대, 30대 뭐 여기가 요즘 다를 뿐이지, 그 트렌드가 바뀌어서 음악이 막 바뀐다거나 요즘 아이들에게 MZ 세대들에게 발라드를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다르게 만들면은 요즘 MZ 세대들은 발라드가 다른가? 이런 생각은 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이 발라드, 그리고 저뿐이 아니라 많은 발라더들이 노래들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장르들을 좋아해 주시는 우리 MZ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장르가 많이 뭐가 이렇게 좀 음악 자체가 바뀌거나 그랬다고는 저는 잘 못 느끼고요. 아마 10년 후에도 저는 똑같은 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조금 오버해서 오프닝 멘트를 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누가 그러던가요? 우리 회사에서 아마 제가 그렇게 말해서 우리 기자님께서 오해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가운데 기자님에게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동아닷컴 정희영 기자입니다. 컴백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아까 그 아내분이 그 작사한 곡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그 작사 처음 초안 보고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함께 작업을 한 소감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아내분이 요즘 굉장히 모델도 하시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남편이자 같은 소속사 식구로서 좀 보면서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아마 저를 안 만났다면 되게
연예인이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었어요. 처음서부터. 아, 되게 훌륭한 모델 내지는 뭐 어떠한 형태든 배우? 아마 배우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아, 저랑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 꿈들을 못 이룬 건 아닐까 혹시 저 안에 무언가가 그렇게 꿈틀거리는 끼가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가정적이고 좀 조용한 편이라 아 근데 분명히 뭐가 있는데라고 저는 약간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어떻게 이제 뭐 저희가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사는 것 좀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둘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되게 바빠졌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어떻게 차분히 가정을 잘 지키고 되게 내조를 잘하던 이 친구가 역시나 제가 의심했던 대로 활발하게 활동도 잘하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활동들을. 아 그래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응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고 근데 되게 저보다도 더 많이 바쁘고 한데 뭐 요즘에는 뭐 건강해질까봐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요즘 하여튼 바쁘게 잘 활동하고 있어서 되게 좀 기분 좋고요. 또다시 그다음에 사랑, 용서의 또다시 사랑, 내가 저지른 사랑. 그거 다 우리 집사람 앞에서 테이블 앞에서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만든 노래거든요. 그때 이제 작사를 제가 이렇게 해서 곡을 멜로디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멜로디 어떠냐고 감수도 받고 작사도 해서 그러면 집사람이 보고 이렇게 고쳐주고 다 그런 곡들이거든. 이름만 안 올라갔지 사실 거의 뭐 공동으로 했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요 전 앨범에 혼자 그러니까 저랑 공동 작업을 하다가 혼자서 세 곡을 작사를 했어요. 이 전 앨범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글도 잘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용서해라는 노래도 그냥 제가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느낌을 좀 한번 이 노래를 멜로디를 들으면서 당신의 느낌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써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흔쾌히 자기가 써보겠다고 그래서 썼는데 그때 딱 갖고 왔는데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서 좀 아이디어가 뭐랄까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조금 겉표면이 아니었었어요. 저 속에 무언가 있는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느껴져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같이 또 각색을 해갖고 이번에 같이 공동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답변이 충분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임창정의 컴백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창정 씨 끝으로 우리 기자님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난해에는 제가 뮤지컬도 하고 또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하고 또 우리 저 미미로즈 프로듀서 하면서 좀 열심히 또 살았습니다. 또 올해도 제가 콘서트도 할 것이고 또 우리 후배 가수들이 또 나오는데 제가 또 프로듀서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는 제가 드라마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자로 다시 복귀할 것 같고요. 매년 이렇게 다사다난하게 되게 바쁘게 살 수 있는 50살 임창정 저 속으로 제가 제 자신이 열심히 살 수 있는 이 인생이 있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늘 말하는데요. 너무너무 이게 다 제가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한 것도 있고 복을 타고 태어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성대한 쇼케이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새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이렇게 발걸음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창정 그리고 한석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이제 저 가요. 네. 들어가요. 저.